고익하면 IYS 시청자 여러분, 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 158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고익하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114번째 나라로 천혜의 지상낙원 뉴질랜드로 여러분과 함께 떠납니다. 뉴질랜드는요, 수도가 웰링턴이고요. 인구는 면적은 27만 평방제곱킬로미터. 이게 남북한의 한 20%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510만 명입니다. 국민소득은 4만 2천 불이고요. 언어는 영어. 독립은 1853년 1월 17일에 했습니다. 호주보다 빨랐죠. 호주는 1901년에 했는데요. 먼저 뉴질랜드 지도와 국기 그리고 국장을 한번 보시죠. 뉴질랜드는 마오리어로 아오테아로와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하얗고 긴 구름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이고요. 두 개의 큰 섬, 남섬과 북섬과 많은 작은 섬이 있습니다. 저희 한반도의 1.2배이나 인구는 500만의 강소국으로서 농축사업과 같은 1차 산업을 토대로 관광, 금융, 영화, 첨단기술 등 지식 기반 3차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진복지국가입니다. 국토의 52%가 농경지 및 목장이며 29%가 산림지입니다. 한국전쟁에 6천여 명이 참전한 천민국이죠. 3만여 명의 교민과 14,000여 명의 유학생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기에는 성조지 십자가와 남시자성을 의미하는 4개의 별이 있고 국장의 방패에 있는 4개의 별, 그 양털은 농업을, 밀목급은 농업, 망치는 광산업을 상징합니다. 그럼 시로 노래하는 세계 여행에서 뉴질랜드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남십자성의 나라 뉴질랜드여, 남십자성 밤하늘에 빛나고 하얀 구름 길게 끼어 있는 곳, 마오리의 터전 아오테아로아라네. 국뽕 높이 솟아 3753m, 타오포 테아나우 와카타프 다 굽어본다. 원시림무 남섬이여, 고산 진봉에 피어로도 아름답구나. 온천과 가늘천 화삼지대 북섬이여, 크고 작은 호수에 비옥한 목초지 끝이 없구나. 뱀이 없어서인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황금빛 해변, 가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 부드러운 자연의 숨결 속에 즐겁게 티 없이 살아가는 곳이요. 1840년 와이탕이에 마오리 추장 영국 왕실 이마를 맞대었다. 마오리, 백인 모두 한 가족 되었다. 양모는 세계 제일, 밀다발, 광업, 공업, 해상무역 바쁘다. 이 땅을 지켜주는 전능의 하나님이여,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믿나이다. 오 자유와 풍요가 넘치는 뉴질랜드여. 동부 폴리네시안들이 1250년부터 1300년 사이에 뉴질랜드를 처음으로 정착했으며 태평양의 여러 섬들에서 건너와 마오리라는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이와 하프로 구별되는 부족이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전쟁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마오리족은 오늘날 채팀 제도로 알려진 레코로 이주했고 이곳에서 그들만의 모리오리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모리오리 주민들은 1835년부터 1962년, 27년 사이에 아주 급감했는데요. 이는 타라나키 마오리가 이 지역을 침범해 1830년부터 이 지역 주민들을 노예로 삼았고 유럽에서 온 질병들도 이들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862년 마오리 주민들 중 101명만이 살아남았고 순수 모리오리 혈통을 가진 마지막 사람은 1933년에 사망했습니다. 뉴질랜드에 처음으로 도착한 유럽인은 1642년
뉴질랜드를 발견한 네덜란드 탐험가 아벌 타스만과 그 승무원이었습니다. 뉴질랜드에 도착했을 당시 원주민들은 그들을 적으로 대했고 이 결과 선원 4명이 죽고 마오리족 1명이 산탄총에 맞았습니다. 유럽인들은 이후 뉴질랜드를 방문하지 않았고 1769년이 되어서야 영국 탐험가 제임스 쿡이 뉴질랜드 해안선 대부분을 지도로 그렸습니다. 제임스 쿡 이후 수많은 유럽인들과 북아메리카 사람들이 포경선, 물개잡이배, 그리고 무역선을 이끌고 뉴질랜드를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유럽산 음식과 금속 도구, 무기와 기타 제품들을 목재, 마오리 음식, 공예품 등과 교환했습니다. 감자와 머스커스 도입은 마오리족 농업과 전쟁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감자는 믿을만한 식량 보충원으로 제공되었고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결과 벌어진 머스켓 전쟁에서 1801년부터 1840년까지 600회 이상의 전투가 발생했고 4만 명의 마오리족이 사망했습니다. 19세기 초 기독교 선교사들이 뉴질랜드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마오리 인구가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한편 마오리족의 인구는 19세기 동안 약 40% 감소했는데 질병이 주요 원인입니다. 1788년 아서 필립 대회가 새로운 영국 식민지인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총독에 임명되었죠. 그 위원에 따르면 뉴사우스 웨일즈 식민지는 뉴질랜드도 자기들 통치령에 포함시켰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부 마오리의 청원으로 1842년 제임스 버스비를 주 뉴질랜드 영국 공사로 임명했습니다. 1846년 2월 6일 아일랜드만에서 와이탄기 조약이 처음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의사가 웰링턴에 독자적인 정착지를 세우려고 하고 프랑스 정착민들이 아카로아의 땅을 구입하자 마오리족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와이탄기 조약의 복사본을 뉴질랜드 각지에 돌아다녔고 홉스는 1840년 5월 21일 영국이 뉴질랜드 전체의 영유권을 소유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와이탄기 조약의 체결과 영유권 주장으로 이민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영국으로부터. 1841년 7월 1일 왕령 식민지인 뉴질랜드 식민지로 분리되었지요. 1843년 와이라우 학살 이후 영유권에 대한 의견 충돌과 땅 문제로 인해서 식민지 정부와 마오리족 사이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 이후 정착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오리족의 땅은 정부에 의해 압수되었습니다. 1852년 뉴질랜드 헌법에 따라 뉴질랜드는 대의 정치를 시작하였고 1854년 뉴질랜드 최초 의회가 개설되었습니다. 1856년 뉴질랜드 식민지는 자치가 가능해졌고 원주민 정책을 제외한 모든 국내 문제의 책임을 인계받았고 원주민 정책은 1860년대에 인계되었습니다. 1893년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최초로 모든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했습니다. 1907년 뉴질랜드 의회의 요청에 따라 에드워드 7세는 뉴질랜드를 대영 제국에 속한 자치령으로 선언하고 뉴질랜드 자치상을 반영했습니다. 20세기 초 뉴질랜드는 세계 1차 대전에 또 제2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하였고 대공황을 겪으면서 여러 국제사건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대공황으로 인해 뉴질랜드에서는 노동당 정부가 선출되었고 포괄적인 복지국가를 표방하게 되었고 보호무역 경제가 수립되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번영하게 되었고 마오리족은 전통적인 삶을 버리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도시로 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오리의 항의운동이 발전하였고 항의운동은 마오리 문화와 와이탄기 조약의 더 넓은 인정을 위해 일하고 유럽 중심주의를 비판했습니다. 거기까지 시청자 여러분, 천혜의 지상낙원 뉴질랜드에 다들 다녀오셨는지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는 115번째 나라로 고갱과 청기영자 선생이 좋아한 타이틀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겠습니다. 주위 젊은이들과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